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송국근의 혼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이 경남 통영 고성에서 압승을 거뒀죠. 그리고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민주당 단일 후보를 특미까지 추격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4.3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은 대체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렇게 총평을 하죠. 도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황교안 체제 총선 불패론이 있었죠. 그것은 상당 부분 불식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전당대회 때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근황 대행까지 지낸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은 내년 4월 총선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반대파들의 주장이 많이 나왔었죠. 뭐냐면은 총선 구도가 만약에 친박근혜 세력 대 친문재인 세력,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 대 촛불 세력이 대결이 다시 되면은 2017년 5월 대선처럼 한국당이 필패한다,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번 재보선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정치적 개인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뭐냐면은 그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했고요. 그 결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한국당, 그러니까는 탄핵과 또 조기 대선,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나갈 미처를 현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까지 확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현찰은 통영 고성의 승리죠. 통영 고성이 한국당 소속 이군현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군현 의원의 지역이었지만은 더 이상 한국당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통영시장 그리고 고성군수 민주당 후보에게 뺏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한국당 지역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 그걸 다시 빼앗아 왔으니까는 내년 총선 승리에도 다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현찰을 미처를 갖고 있는 셈이죠. 어음은 창원 성산 선거 결과입니다. 공단 지역이죠. 창원 성산은 공단 지역인데 이곳은 그동안 권영길, 노회찬 이런 진보 진영의 거물들이 연이어서 당선이 돼 온 곳입니다. 그 진보의 아성 같은 곳이죠. 이번에 비록 한국당 후보가 막판에 탈환에 실패를 했지만 이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계속 앞서 나갔죠. 앞서 나가다가 마지막 두 곳,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두 곳에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결국은 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성을 보이면서 정치적인 어음을 확보를 했고, 아마 이번 선거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는 또 진보의 아성, 창원을 아성을 허물면 고액이 현찰이 된다, 이런 뜻이죠. 둘째로 살펴볼 것은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지도력을 이번에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입지가 좀 튼튼해질 걸로 보고요. 일단 선거에서 진 것은 아니니까는 책임론은 불식되겠죠. 책임론이 만약에 통영 고성에서도 졌으면 책임론이 제기가 되면서 상당히 큰 곤란이 거칠 텐데 책임론은 불식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당이 황교안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공천권을 쥘 게 확실해졌습니다. 또 당협위원장 김병준, 홍준표 전 대표에 의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번 물갈이를 했는데 다시 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반기를 들 그런 배짱 있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 문재인, 아니 태극기 부대로 포장된 적폐세력 개혁 세력의 대결, 이것을 지금 기회를 잘 살리면은 보수에 대한 황교안 대 부패하고 무능한 문재인 세력의 대결,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이 한국당을 황교안당으로 만들 깃털을 이번 재보선에서 마련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보수 유권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지금 크게 전략은 두 가지죠.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경남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경남을 장악을 하고 그것을 필두로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진보 정권 장기 집권론 이것을 펼치고 있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계속 그동안 20년 장기 집권론 또 심지어 50년 집권론까지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 바탕이 뭐냐면은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이고 특히나 그 부산 경남을 장악하자는 것이었죠. 지금 영남에서도 보수 본산인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고 한국당에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면은 그 부산 경남을 장악하면서 고립시키면은 한국당의 숨통을 눌러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그런 원대한 꿈이 좀 헛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부수입도 하나 생겼죠. 뭐냐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경선을 했죠. 거기서 국민 지지율에서는 앞섰지만은 2위를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엄연의 1패를 당했습니다. 창원에서 노회찬 전 의원을 겨냥을 해서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받았죠. 심지어 창원에서 한국당 후보가 504표 차이를 졌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그런 발언이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분석이 당내에서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기싸움에서 또 이외에 1승을 거둔 셈이죠. 다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죠. 본인과 자녀의 병역 의혹 문제나 또 박근혜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책임론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CD 파동에 또 여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현재로서는 한국당의 그 메말라갔던 그 권고가 바닥이 났던 총선 미천을 좀 만들었고 동시에 본인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망론에 씨앗을 뿌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 14번째 잔이었습니다.